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로 이 세계에 관한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이것이 사실이며 또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관적으로 명증한 이성의 진리일까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확증된 추론의 진리일까요? 인간의 이성을 이성 비판이라는 법정에 세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인간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냄으로써 철학적 반성의 새로운 척도 및 우리의 경험적 인식과 과학적 지식을 위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칸트의 이와 같은 업적은 철학과 형이상학이 이루지 못한 확실한 지식을 성취한 수학과 물리학의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 수학과 자연과학 물리학을 확실한 지식의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저들 학문이 확실한 지식의 표준적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자연과학, 즉 수학과 물리학의 지식은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명제이며 이와 같은 선험적 종합 명제는 보편성, 객관성, 필연성을 갖는 지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이러한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전력을 다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철학의 성패가 전적으로 이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확실한 지식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면 그 가능성의 조건들을 탐구하는 일이 철학의 당면 과제이며 칸트는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 같은 철학적 작업이 곧 순수이성 비판 자체이며 그 때문에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 및 선험 철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식의 표준적 모델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보편성, 객관성, 필연성을 갖는 확실한 지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와 가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는 대상을 물자체와 현상으로 구분하고 물자체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물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규정한다는 가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전제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추론 가능하며 동시에 수학과 자연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 즉 물자체의 세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바로 칸트의 철학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칸트적인 철학으로 만들어준 자유의 세계, 즉 도덕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식 불가능한 세계로 상정된 물자체의 세계는 이제 예지계로 불리는 자유와 도덕의 세계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칸트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현상으로서의 자연세계에 한정함으로써 회의주의에 봉착한 경험론을 일면적으로 구제하고 또한 세계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독단적 이성주의가 고수했던 합리론의 일부를 구제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당대의 철학이 난관에 봉착했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했던 칸트에게 첫 번째 돌파구가 되어주었던 가정, 즉 사물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규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같은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 인식에 대한 관점의 변경으로서 코페르니쿠스적 전의 라브르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지금까지는 대상에 준거한다고 가정되었다. 그러나 개념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대상에 관한 인식을 확립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대상에 준거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준거해야 한다고 하는 가정이 형이상학의 과제에 대해서
더 효력이 있지 않나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의 직관에 관한 한 형이상학에서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방식의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칸트는 수학과 물리학이 거둔 성공은 그들을 엄밀한 과학적 인식으로 인도한 사고방식의 혁명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수학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의 혁명은 수학적 인식을 수학적 실제론이 주장하듯이 수학적 대상을 인식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서의 구성에 의해서 인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기하학의 도형은 직관에서의 구성, 즉 직관에서 구체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한에서 타당한 인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한 주시나 개념의 분석에 의해서 기하학적 도형의 합법직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반대로 직관의 구성에 의해서 기하학적 도형의 합법직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사고방식의 혁명은 수학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 물리학에서는 인식의 선험적 성격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경험적 방법의 실험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 혁신에 주목합니다. 실험은 자연에 가능한 사태에 대한 발견적 가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성은 자신에서 유래한 기획이 자연에 투입되고 자연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실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도록 자연에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인식의 실험을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연에 관한 경험 과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혁명을 통해서 자연 과학이 기초가 정립되었고 경험적 지식에 있어서 진보의 안전한 길로 인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수학적 인식의 근거로서 직관에서의 구성에 대한 통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인식을 위한 발견적 기획들 및 이를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라는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마련된 수학과 물리학 두 학문이 성취한 인식 관점의 전도는 칸트로 하여금 코페르니쿠스를 연상케 하는 다음과 같은 가정, 즉 우리의 인식이 대상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의 구조를 따른다는 가정을 정식화하고 이에 대해서 숙고했던 것입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적 방식에 따라 세계 조망의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동의 설명에 모든 행성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하여 회전한다고 가정하면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만일 관찰자가 회전하고 그와 반대로 행성들이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지 않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해석을 통해서 행성 운동의 법칙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칸트와 코페르니쿠스 모두 인식 관점의 전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규정한다는 정식화된 가정으로부터 경험이 우리의 직관 형식에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개념들에 따를 경우에만 달리 말해서 감성과 지성의 선험적 계기에 따를 경우에만 경험의 대상에 대한 선험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우리는 현상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 즉 이러한 인식 관점의 전도라는 가정적 실험 속에는 물 자체와 현상의 구별이라는 중요한 귀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칸트의 철학을 특징짓는 가정과 전제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칸트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인식 관점에서 현상계 즉 감성적인 것에 제약된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인과적 기계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의 세계라는 것을 그리고 경험 가능한 감성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예지계 즉 물 자체로서의 세계가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자유의 세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두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세계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마저 성공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그와 같은 가정과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칸트의 철학 체계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는 자연의 필연성과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통일하는 작업을 그의 또 다른 주저인 판단력 비판에서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성적 판단력 즉 이성의 반성과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칸트의 철학을 칸트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취하려던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 기획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